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술력을 놓고 벌어진 한 국제회의의 중심에서 단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린 LG 배터리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생명 때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회의장은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능이 전부라 여겨졌던 기술. 그 믿음을 무너뜨린 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에반 스콧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평생을 기술 속에서 살아왔죠. 젊을 땐 컴퓨터 회로를 설계했고 중년이 되어선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몰두했습니다. 이제는 회사를 운영하는 기술 책임자로 있으면서 미국 정부의 에너지 프로젝트 자문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몇 달 전 한국에서 겪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제 기술 인생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왔습니다. 진짜 기술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때는 전기차다, 태양광이다 하며 에너지를 얼마나 잘 저장하고 얼마나 똑똑하게 쓰느냐가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이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ESS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전기를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말하자면 전기의 창고 같은 장치였죠. 그날 그 회의에서는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기술들이 과연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실제로 시험해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제 인생의 기준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참가 기업은 세 곳이었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중국은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일본은 여전히 정교한 기술력으로 신뢰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저도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부지런하긴 하지만 기술은 아직 한참 남았다는 편견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테스트 하루 전날 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고 차분한 눈빛을 가진 한국의 여성 기술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자신감이 느껴졌지만 그 말투엔 허세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이번에 선보일 저희 배터리는 단순히 전기를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저희가 겪은 수많은 실패와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저희 기술의 핵심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기술이 마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다음 날 벌어질 일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전 세계 기술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24시간 실시간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온도는 섭씨 35도, 습도는 80%. 그 뜨거운 환경에서 각 회사의 배터리가 얼마나 잘 버티는지를 보는 자리였죠. 처음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중국 시스템은 크고 시끄러웠지만 잘 작동했고 일본은 깔끔하게 효율을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배터리 쪽 온도가 계속 올라가더니 결국 한쪽 모듈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에 반해 조용히 돌아가던 한국 시스템은 별다른 냉각 장치도 없이 차분하게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시간이 갈수록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엔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대체 이 조용한 기계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그건 단순한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먼저 생각한 마음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제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된 지 8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컨퍼런스장 모니터에 이상한 수치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ESS 배터리 내부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38도였는데 41도, 43도, 그리고 결국 45도를 넘기는 순간 한쪽 모듈이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순식간에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술자들이 다급히 달려가고 중국 대표단은 당황한 얼굴로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기술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ESS처럼 사람 사는 마을과 공장을 지키는 시스템에서 이런 실수는 참 위험한 일이죠. 그때 고개를 들어 옆을 보니 한국 쪽 시스템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화려하지도 않았고 시끄러운 냉각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꾸준히 차분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떠있는 숫자도 놀라웠습니다. 온도는 32.5도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충전 효율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LG 기술자 한 분이 조용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배터리가 스스로 주변 환경을 느끼고 조절합니다. 덥다 싶으면 속도를 늦추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스스로 쉬어갑니다. 쉬어간다고요? 네, 사람처럼요. 저희는 이걸 자가조절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에 저는 한참 말을 잊었습니다. 기계가 자기 상태를 스스로 조절하고 상황을 느끼고 판단한다니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처럼 움직이는 기술이었습니다. 한국 관계자가 말했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만들기 전에 먼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고민합니다. 그 말이 그땐 허세로 들렸는데 지금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한쪽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누가 조용히 꺼내 보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 창문을 열어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조용히 돌아가던 LG 시스템을 떠올리다 보니 문득 오래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8년 전쯤 제가 기술 책임자로 일하던 한 배터리 회사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효율이니 성능이니 하며 늘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경고음이 가끔 들려도 괜찮아, 그냥 버그야라고 넘겼고 온도가 조금 올라가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라며 시험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ESS 모듈 하나가 폭발했고 근처에 있던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 친구는 손가락 일부를 잃었고 지금도 피부 이식 수술을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 회사는 시스템 오류였을 뿐이다. 사람의 실수는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멈췄어야 했던 순간을 그냥 지나쳤다는 걸요. 그 이후로 저는 기술을 대할 때 감정을 끊고 숫자만 봤습니다. 더 빨라야 한다. 더 작아야 한다. 더 싸야 한다. 언제부턴가 사람은 제 설계도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시스템을 보고 나서 그 친구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계자가 말한 174건의 실패 사례. 그녀는 그걸 감췄지도 않았습니다. 그 실패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시스템이 나왔다고 담담하게 말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술자는 실패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다시 사람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일생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기술을 잘 만드는 사람은 많았지만 기술로 사람을 먼저 지키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한국 팀이 만든 그 조용한 시스템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책임이자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결과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회의장에는 어딘가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날 중국 배터리 시스템이 과열로 꺼지면서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중국산은 믿기 어렵다는 말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한국 시스템은 별다른 홍보도 없이 조용히 작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LG 시스템은 효율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기계는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시스템은 스스로 상태를 조절하면서 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 엔지니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내부 부품을 교체한 것도 아닌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온도, 전압, 충격 같은 수치를 계속 읽고 지금 상황에 가장 알맞게 스스로 작동 방식을 바꾸는 구조입니다. 지치면 쉬고 과열되면 속도를 줄입니다. 그건 단지 성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 말미 일본 대표가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저희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의미하다는 걸 절실히 배웠습니다. 오늘 LG 시스템을 보면서 저는 기술보다 마음이 앞서야 한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한국팀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기술도 실수하고 우리가 신중하면 기술도 안전해집니다. 그 말은 회의실 전체를 울린 말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LG는 유럽과 일본, 미국 등지에서 거대한 규모의 공급 계약 협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중국 독점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 나왔고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저 스스로가 기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저는 기술을 숫자로 판단했습니다. 1초라도 더 빠른가, 몇 퍼센트 더 효율적인가. 그런데 이제 저는 다른 기준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기술이 사람을 지킬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회사로 복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년 전 제가 직접 뽑았던 후배 기술자 하나가 다급하게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마크였고 스마트 배터리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던 친구였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고 숫자에 밝았던 기술자였죠. 그런 마크가 말없이 제 책상 앞에 앉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계한 제어 시스템이 오류를 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과열을 계속 유도하다 내부 모듈 하나가 터졌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참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고는 다행히 큰 부상자 없이 마무리됐지만 마크는 자책이 컸습니다. 그 친구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성능만 생각했습니다. 빠르고 효율 좋고 경쟁사보다 싸게 만들 수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거울을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기 때문이죠. 그 친구의 뒷모습이 10년 전 제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랍에서 하나의 문서를 꺼내 마크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엔 한국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스템 분석 리포트가 정리돼 있었고 맨 앞장엔 제가 손으로 적은 메모 한 줄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기술은 결국 사람을 다치게 한다. 마크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젠 성능보다도 먼저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요. 그날 이후 마크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들고 제게 와 말했습니다. 기술자에겐 마음도 설계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가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 보는 건 기술 인생을 걸어온 사람에게 가장 큰 보람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로 바뀐 숫자보다 기술로 바뀐 한 사람의 생각이 더 깊은 울림을 주는구나. 그리고 그 변화는 한 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했던 그 후배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저는 미국 에너지부의 ESS 시스템 기준 개정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단순히 수치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공공에너지 시스템에 적용될 기준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의 첫날 한 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고효율이 전부가 아닙니다. 과열되면 버티지 말고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LG가 보여준 방식이지. 회의 중 배포된 자료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 시스템 사례가 실려 있었습니다. 복잡한 용어는 없었지만 어떻게 만들었는가보다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174번의 실패는 우리가 기술을 사람답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단지 홍보 문구가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느낀 진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 마지막 날 제가 직접 나서서 제안했습니다. ESS 시스템의 최소 기준에 예방 중심의 작동 철학과 자가점검 기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기술은 예상되는 사고를 막아야 하고 무리하게 버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멈출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처음엔 반대도 많았습니다.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중소업체는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몇몇 기술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건 기술이 아니죠. 진짜 경쟁력은 책임에서 나옵니다. 결국 회의는 그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ESS 시스템의 새로운 기준 초안에 LG가 보여준 철학과 방향성이 주요 요소로 담겼습니다. 그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조용히 책상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회의 자료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니 기술자로서 처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세상은 숫자보다 마음을 먼저 보는 기준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요. 며칠 뒤 미국 에너지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ESS 시스템 안전 기준이 채택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술계에서는 이걸 두고 한 세대의 기준이 바뀌었다고들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기준 안에 한국 LG의 시스템 설계 철학이 중심에 자리 잡았다는 점이었죠. 저는 그 순간을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환호성도 축배도 없었습니다. 그저 책상 앞에 앉아 한국 관계자가 제게 건넸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린 기술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오래 걸렸지만 끝까지 지켜낸 겁니다. 그 말이 이제야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의 기술 경쟁은 늘 더 빠르게, 더 작게, 더 싸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만 LG는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을 내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변화가 이제는 전 세계의 기준을 바꾸는 흐름이 되어버린 것이죠. 실리콘밸리의 몇몇 스타트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엔 값싼 부품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던 업체들이 LG의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며 벤치마킹에 들어간 겁니다. 어느 날 후배 마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LG 기술을 따라가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그걸 몰랐던 게 더 부끄럽습니다. 그 말에 저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철학은 복사되지 않지. 그건 직접 겪고 이해하고 배워야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날 밤 저는 회사 내부 회의에서 제안을 하나 올렸습니다. LG와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합시다. 이제는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더 안전하고 따뜻한 기술을 만들 것인가의 시대입니다. 경영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보다 기술로 성공을 꿈꾸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술로 책임을 다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동의 하나가 조용하지만 강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새 기준이 발표된 뒤 세계 에너지 업계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전력 회사들이 기존 계약을 일시 중단했고 일본과 동남아 지역의 공공기관들은 안정성 기준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엔 한국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은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ESS 안전 기준은 특정 기술에 유리하게 설계된 것이다. LG의 방식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회의장 바깥으로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기술자들과 의사결정자들은 어디에 신뢰를 두어야 하는지를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세계 최대 에너지 박람회 현장, LG의 부스는 북적였고 기술자들은 시스템 작동 원리보다는 어떻게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었는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반면 바로 옆에 중국 부스는 눈에 띄게 조용했습니다. 가끔 몇몇 기술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대부분의 시선은 금세 돌아갔습니다. 관심이 아니라 예의 차원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중국 부스를 빠져나오던 유럽의 기술자 한 명이 동료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빨라도 신뢰를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이제 알겠어.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중국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능을 내세웠고 가격을 강조했고 끝까지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무너뜨린 사람도 없었고 크게 고함을 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두가 한국 쪽으로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LG는 주요 국가와의 계약을 연이어 따냈고 기술의 기준은 바뀌었다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뒤 실리콘밸리에서는 조용한 기술 혁명이라는 표현이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문기사 제목에도 기술 세미나 발표장에서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 말이 반복되었죠. 그 혁명의 중심에는 누구보다 묵묵했던 한 나라, 한국이 있었습니다. LG는 대대적인 광고도 과장된 성능 시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의 자료 한 장, 시스템 설명서 한 줄에서 우리는 실패를 기록했고 그 위에 다시 책임을 쌓았습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 말이 수많은 기술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늘 경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LG를 보고 느꼈습니다. 진짜 기술은 사람이 안 다치게 만드는 게 먼저라는 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같은 깨달음을 얻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죠. 그 즈음 미국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정부 입찰 공고에서 자율 안전 대응 시스템이 필수 요건으로 추가되었고 대기업들은 LG 방식의 기술을 분석하며 자사 제품을 재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자들이 서로 묻고 있었습니다. LG는 어떻게 그렇게 고집스럽게 기준을 지켜냈을까? 그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 아닌가?
그 질문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을 먼저 생각한 마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크게 떠들지도 드러내지도 않았지만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새 기준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안전하게, 더 작게가 아니라 더 책임있게. 그 변화는 혁명이었습니다. 단지 소리 없는 혁명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전 세계의 전기 저장 시스템 기준은 바뀌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들쭉날쭉한 전기를 모아뒀다가 꼭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해주는 설비. 그걸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하느냐가 이제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시대가 된 겁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 실패를 감추지 않고 기록해온 기술, 기준을 바꾸기보다 스스로를 바꿔온 기술, 그 중심에는 한국의 배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술만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태도와 철학까지도 말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짜 기술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진심을 누구보다 먼저 보여준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기술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